목포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운행 중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포 광주 송정 구간은 아직 고속철 전용 선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에 오류가 잦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안 무안 신안 선거구는 3선을 노리는 서삼섭 의원에 맞서 벌써부터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에 버젓이 마약을 홍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때문에 목포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가 잇따라 운행 중지되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목포에서 광주 송정 구간은 아직 고속철 전용 선로가 깔려있지 않다 보니 특히 목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운행 중지가 다른 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이던 지난 10일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제 해남에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택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없다. 그 대학병원에 예약이 내일로 돼 있어 놓으니까 오늘 가야 되는데. 당시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가는 열차는 정상 운행했지만 유독 목포 출발 열차만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오고 그래도 갈 줄 알고 왔지요. 그랬는데 지금 성령리에서 차를 타라고 하고만요. 지난달에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고속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전국적으로 고속철 운행 중단과 지연 운행이 있기는 했지만 특히 광주 송정 노선은 걸핏하면 운행 중지됐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도 더 길었습니다. 목포와 광주 송정 노선은 아직 고속철 전용선이 건설되지 않아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은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무안국제공항과 목포를 잇는 78.3km. 사업 시작 10년이 지난 2025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금호건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2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완료까지는 아직도 2년 이상 남은 데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등 오류가 많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오후 1시 26분 버스 정보 안내기에 1A번 버스와 1-2번 버스가 4분 뒤 도착 예정이라고 떠 있습니다. 하지만 7분이 지난 오후 1시 33분 해당 버스는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관련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이용객들은 한참 동안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는 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나가고 없는데 온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맞아. 10분, 20분까지 안 맞아. 그렇게 손님이 불편합니다. 예상 도착 시간 오차가 큰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목포 지역 버스 정류소 가운데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41%인 218곳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오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민원은 접해보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뒤늦게 관련 설비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키웠던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화장실에 방치하고 도주한 30대 해양 경찰관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6시쯤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10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로 전남지사는 전남에서 열릴 예정인 초대형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현안 회의를 열고 올해 전남에서 전국체전 등 초대형 행사가 열리는 만큼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전 직원이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외국인들이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SNS에 버젓이 마약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여서동의 한 노래방입니다. 해양 경찰들이 들이닥쳐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직원 휴게실 이불을 걷자 초록색 알약이 담긴 봉지가 나옵니다. 마약류 중 하나인 엑스터시입니다. 업주에게 마약 소지 혐의를 추궁하자 부인합니다. 제명의 기회가 있고 유리한 기술을 이용할 수 없고 엑스터시 세정 외에 가루 마약을 흡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빨대와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곳 노래방에서 마약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와 투약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베트남 국적의 20, 30대로 노래방 업주를 제외하고 도우미 등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 중 결혼 이주 여성이 2명이었고 1명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베트남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SNS에 물건이 도착했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개월에 걸쳐 잠복 수사를 벌인 해경은 마약을 판매한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투약한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국토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광주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파란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이 LH 본사에서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5시간 넘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 선원지원 관련 압수수색 맞나요? 네. 압수수색을 어떤 것들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을 압수수색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광주경찰은 광주 선운이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설계업체 등 4곳의 수사관 16명을 보냈습니다. 철근 누락 수사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설계가 미흡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점검을 본사에서 했는데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광주 선운 이지구는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곳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은 15곳, 광주경찰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경찰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어떤 인물들이 출마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암, 문안, 신안 선거구입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서삼석 의원에 맞붙을 도전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76.96%의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 의원은 무안 출신으로 3선 무안군수에 이어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최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까지 맡는 등 존재감을 키우며 국회의원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출마 예정자는 현재까지 3명입니다. 먼저 서 의원과 민주당 경선에서 2차례나 맞붙었던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신안 출신으로 20대부터 민주당 당직자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선임 행정관,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무안 출신의 김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대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강점으로 인지도 쌓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두남 영암무안 신안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5대 신안군 의원을 지낸 신안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영암무안 신안 당협위원장과 전국위원, 지역통합분과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목포 신안의 행정통합, 광주 영암 아우토반 건설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현역 의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의 신뢰를 되찾지도 못한 채 국민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뼈아프다며 도덕성과 유능함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DJ 등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정치 행보를 자제해왔던 이 전 대표는 광주 전남에 머물며 분야별 인사들과 대화 강연을 하고 오는 18일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의 신안하이도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지역 MBC 3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목포 여수 광주 MBC는 오늘 ESG 경영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 피해액은 3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농작물 등 농경지 피해가 18,000헥타르 2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피해 135동, 가축 폐사와 축사시설 피해도 1억 원 규모로 사유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소규모라도 주민 피해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3년 소금 박람회가 나흘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산 천일염을 K-솔트로 알린다는 목표로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소금 제품과 시식, 체험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연계한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확대한 판촉 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에 이상 기온으로 저온 피해를 입은 매실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